점수가 왜 이렇게 차이나? 아, 맞네. 클럭다운이 좀 있었네. 에이,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게 뭐야? 얘는 왜 잘 나와?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테크노사우루스의 티라노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다리신 갤럭시 탭 S8을 가져왔는데요. 자, 오늘이 며칠이야? 19일이니까요. 이 제품 한 일주일 정도 제가 써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도 일주일 동안 다른 리뷰들을 많이 보셨죠? 때문에요, 이번에는 기존에 하던 방식, 처음부터 끝까지 쭉 발라먹는 방식이 아니라 이미 보신 내용들은 전부 다 빼고요. 성능이면 성능, 디스플레이면 디스플레이,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별로 나눠서 궁금하신 내용 위주로 자세하게 좀 들여다볼 거예요. 자, 관심 있는 분들은 언팩도 전부 다 보셨을 테고요. 유튜브에도 이미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구성품, 뭐 언박싱, 디자인 이런 것들을 많이 보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번에 좀 다른 언팩들이랑은 다르게 특이점이 좀 있었죠. 새로운 AP로 스냅드래곤 8 Gen 1이 탑재가 되어 있다. 그리고 4나노 공정으로 만들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근데 그리고 나서는 그대로 끝. 뭔가 좀 허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맞아요. 보통은요, 새로운 AP가 들어간 경우에는 몇 퍼센트 성능 향상이 있었다. 전작에 비해서 GPU 성능은 얼만큼, CPU 성능은 얼만큼이 올라갔다. 이런 얘기가 조금이라도 나오기 마련인데 어떻게 된 게요? 이번에는 뭐 베이퍼 챔버로 온도를 내렸다. 뭐 별의별 내용이 다 들어가 있긴 하지만 결국 CPU와 GPU 향상 폭에 대해서는 진짜 1도 언급이 없었어요. 때문에요, 요거 사시려다가 이 찝찝한 마음 때문에 결제 버튼 못 누르고 계시는 분들 아직도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요, 요 녀석에 들어간 스냅드래곤 8 Gen 1의 성능, 그리고 갤럭시이기 때문에 많이들 우려하시는 GOS, 고스를 이용한 성능 제한, 온도, 그리고 전 세대인 스냅드래곤 870 및 다른 스냅드래곤 8 Gen 1 기기, 그리고 비슷한 가격대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 아이패드 미니 6와의 비교까지 한 방에 묶어서 좀 보여드려볼까 합니다. 자, 사실은요, 이미 테스트는 전부 다 끝났고요. 테스트 시간이 정말 길긴 했지만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결과는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갈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집중하시고요.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이거는요, 테스트 조건 및 테스트에 사용될 제품들입니다. 조건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여러분들, 제가 웬만하면 최대한 변이 통제를 하려고 했으나 탭 S8 같은 경우에는 발매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소프트웨어 현상 변경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요거는 꼭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체하지 말고 벤치 결과부터 바로 보시죠. 자, 요거는 기기 온도를 유효 상태와 유사한 온도까지 내린 후에 베스트 컨디션에서 각 5회씩 측정을 하고요. 여기에서 추출해낸 각 AP별 베스트 스코어입니다. 뭐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많이 보시던 딱 그 정도의 갭이라고 보이시죠? 870에 비해서는 싱글 성능은 한 20% 남짓, 멀티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고요. A15랑도요, 뭐 예상했던 것만큼 딱 차이 정도를 보이는데 조금 독특한 점이 있다라고 하면 요거, 다른 스냅드래곤 8 Gen 1이 들어간 제품들에 비교해서 싱글 점수는 뭐 얼추 비슷하게 나오는 편이긴 한데 멀티 점수가 한 10에서 15% 정도 가까이 차이가 좀 나는 편입니다. 전체적인 작업 성능을 따지는 PC마크 워크 3.0 퍼포먼스 테스트에서도 이상하리 많지 좀 동일 칩셋을 쓴 모토로라 X30에 비해서 확실하게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안투투 벤치마크에서도 한 만점 정도는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여기서도 분명히 좀 차이가 나는 편이긴 하고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는요, 스마트폰에 비해서 태블릿이 좀 크기 때문에, 태블릿은 뒷면 전체가 방열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성능 유지력이 훨씬 더 좋은 편이고요. 실제로도 벤치 점수가 굉장히 잘 나오는 편이거든요, 스마트폰들에 비해서는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얘는 지금 정반대의 스코어를 보여주고요. 게다가 이게 CPU 성능만 그렇다, 그럼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래픽 성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나 동일 조건에서 5회씩 측정을 한 후에 추출한 최고 점수에서 확실히 좀 오차 범위 밖으로 차이가 벌어지는 게 여러분들도 느껴지시죠? 제 생각에는요, 잘 모르겠어요. 이 녀석의 전작인 갤럭시 탭 S7 시리즈에서는요, 이런 식으로 벤치마크까지 GOS로 막아놓지는 않았었던 것 같은데 혹시나 이 녀석 갤럭시 탭 S8 시리즈에서는 이런 벤치마크까지 전부 다 GOS로 성능 제한이 걸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제가 지난번에 리뷰를 했었던 스냅드래곤 8 Gen 1, 요 모토로라 X30 기기를 리뷰를 하면서 요 정도 온도에 요 정도 성능 정도라고 한다면 전세대, 아니 전전세대죠, 865 플러스나 870에 비해서는 분명히 성능 향상이 있다. 그래서 갤럭시 S22 시리즈 그리고 갤럭시 탭 S8 시리즈는 기대를 해볼만 하겠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었는데, 야, 근데 이렇게 되면 이게 업그레이드가 맞습니까? 게다가요, 요거는 제가 긱벤치 5를 연속으로 20회를 돌렸을 때 점수 분포들을 그래프로 뽑은 건데요. 뭐 요거는 같이 비교를 하긴 했지만 딱 예상대로 막 아이패드 미니 같은 경우에는 레벨 자체가 좀 다르다라는 게 느껴지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논외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스냅드래곤만 모아서 본다라고 따져도 싱글 점수에서는 동일 칩셋인 X30과 거의 비슷한
비슷한 그래프. 오히려 평균치로는 살짝 우위를 가져가고 있는 반면에요. 멀티 접수에서는 성능 유지력은 상대적으로 좋긴 좋지만 그래도 이 격차는 동일 칩셋으로 보기에는 상당한 갭이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문제인 건요, 여러분들. 지금 이게 온도에 따라 스로틀을 잡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보이는 건 분명히 맞긴 맞는데 이게 아무리 그래도 이 점수의 마지노선이 870보다 떨어지는 건 좀 아니지 않아? 진짜냐? 물론요, 뭐 전 세대인 탭 S7에 들어갔었던 865 플러스도 충분히 성능이 괜찮았었기 때문에 제가 뭐 지금 이 녀석이 뭐 성능이 구리다, 막 후지다, 막 못 쓰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게다가요, AP라는 게 단순히 CPU랑 GPU만 달려있는 게 아니라 IPS, MPU, ML, 모뎀 같은 모든 칩셋을 한 덩어리로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요. 같은 칩셋을 썼다라고 하더라도 어느 쪽에 조금 더 퍼포먼스가 나오게 소프트웨어 튜닝을 했느냐에 따라서 성능이 분명히 달라질 수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삼성이 집중한 부분이 이 CPU, GPU 부분이 아니라 다른 부분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때문에요, 뭐 실사용 부분을 갖다가 전부 다 뒤로 하고 요런 벤치 결과만 딱 놓고 점수 결과가 낮다 요런 것 때문에 욕할 건 아니긴 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웹서핑이나 동영상, 필기, 카메라 뭐 요런 기능들이 있어서는요, 플래그십답게 전혀 버벅거림 없이 아주 부들부들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요. 다만 여러분들, 사실상 태블릿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이랑 다르게 안 쓰는 기능들이 많잖아요. 가령 뭐 카메라 같은 기능들 요런 거 뭐 잘 안 쓰잖아요, 태블릿에서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감각에 있어서 CPU와 GPU가 전체 퍼포먼스에 영향을 미치는 게 이런 스마트폰에 비해서는 훨씬 더 태블릿이 크고요. 게다가 뭐 사실상 AP의 성능이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은 소머즈가 아닌 이상 그 이상의 체감이 굉장히 어려운 편이기 때문에 A14에서 A15로 바뀌었다, 이걸 여러분들께서 체험하기는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아직까지 안드로이드 앱에서는요, 이 AP 성능이 정복 못한 앱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들. 때문에 저는 이 선택이 지금 옳은 선택인지 이게 좀 궁금해요. 자, 하지만 뭐 어쨌든 CPU 벤치 결과 자체는 조금 낮게 나왔다고 하더라도요, 그리고 성능 유지력이 조금 떨어진다라는 것과는 별도로 어쨌든 뭐 이 녀석의 성능이 떨어진 기준의 성능으로 봐도 870보다는 그래픽스 코어가 앞서고 있는 편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쯤에서 이런 기대를 하실 수가 있어요. 뭐 CPU 성능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탭 S7도 충분했기 때문에 그건 딱 유지하는 선에서 온도만 괜찮게 맞춰주고 그리고 게이밍 성능을 조금 올렸구나, 그래서 그래픽스 코어만 조금 올린 거구나, 이런 식으로 말이죠. 과연 여러분들 게이밍 성능이 향상은 있었을까요? 스냅드래곤 870이 들어간 P11 프로 2021, HN1이 들어간 탭 S8과 X30, 그리고 비슷한 가격대로 구매를 할 수 있는 아이패드 미니까지 제가 이 녀석 전부 다 해가지고 게임 프레임 비교 영상을 준비를 해놨거든요. 자, 여러분들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Prepare to die. Prepare to die.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조금 뭔가 좀 애매하죠? 저사양 중사양 게임에서는 이 녀석들 말고 870에서도 전부 다 원활하게 돌아가고요. 고사양 게임에서도 확실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아이패드 미니, 그리고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건 분명히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870이랑은 레벨 차가 분명히 느껴지긴 하는 X30에 들어가 있는 스냅드래곤 8 Gen 1과는 달리요. 이 뭔가 갤럭시 탭 S8에 들어가 있는 스냅드래곤 8 Gen 1 같은 경우에는요, 870이랑 성능이 엎치락뒤치락 하는 게 뭐랄까 그냥 그놈인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요. 물론요, 탭 S8 얘랑 동일하게 전 세대인 탭 S7에서도요, 삼성 기기인 건 똑같으니까 똑같이 GOS가 적용이 되어 있을 거고요. 즉 성능을 놔매긴 870에 비해서는 성능이 떨어질 거기 때문에 탭 S7에서 탭 S8으로 변경한다? 요거 딱 한 단계 정도의 성능 향상 체감이 느껴지긴 하실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도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요, 이렇게 성능 제한을 세게 거는 이유가 뭐겠어요? 결국에는 온도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온도 보세요. 물론 뭐 성능 제한이 없는 8 Gen 1이 들어간 X30에 비해서는 온도가 착한 건 맞습니다. 게임시 그리고 벤치마크시 둘 다 확실히 탭 S8 쪽이 훨씬 더 온도가 좋죠. 다만 아니 이게 뭐죠? 성능 제한이 없는 870 그리고 A15 바이오닉이랑 비교를 하면은 지금 온도가 거의 비슷한 상태. 아니 사실 그냥 이 정도면 똑같은 상태잖아요. 그렇다면 아니 성능 제한이 있건 없건 간에 동일 발열에 성능을 뽑아내는 게 지금 똑같다. 그런데 이게 지금 두 세대가 차이가 나는 제품이다. 아니 지금 이게 맞는 거야? 어이가 없네. 물론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 있어서는 요 온도가 딱 마지노선. 휴대용 디바이스에서 45도가 넘게 세팅이 된다는 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40도 미만으로 웬만큼 맞추게 세팅해 놓은 삼성의 선택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이 870이랑 거의 같은 성능인 865 플러스가 언제 나온 거예요? 제가 기억을 하기로는 2020년 7월인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 그럼 이제 거의 2년이 다 돼가. 그런데 2년 동안 온도 기준으로 성능 향상이 없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요즘 시대에 말이 되는 거야? 아니 ARM 일 안 할 거야? 퀄컴 일 안 해? 애플 하는 동안 니들 뭐하니? 이거밖에 못해? 와 진짜 답답하죠 여러분들. 그리고요, 삼성한테도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이해는 해. 아니 AP 개선을 못한 게 니들 잘못은 아니잖아. 그런데 그런 정도로 성능 개선이 거의 없었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좀 뭔가는 바꿔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지금 봐요, 이게 S8인지 S7인지 어떻게 아니? 삼성 마크가 조금 커졌다라는 거? 이거 보고 알 수 있다고? 니들만 알 수 있어 이건. 자 아무튼요, 요 세팅이 S22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탭 S8에는 똑같이 요 세팅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이거는요, 제가 갤럭시 탭 S8 울트라도 구매를 해놨기 때문에 그거 리뷰를 하면서 같이 교차로 검증을 해드리긴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임시적인 성능 정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일단 첫 번째, 고스 활성화 기준으로만 봤을 때 갤럭시 탭 S7과 갤럭시 탭 S8 요거는 딱 성능이 한 등급 정도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다만 870 대비 동일한 온도임에도 불구하고요, 더 높은 싱글 점수, 더 높은 그래픽 스코어를 기록했던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허접했던 게이밍 퍼포먼스. 아직까지는 발매 초기이기 때문에 이게 개선이 될지 어떨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성능 제한이 전혀 없는 8 Gen 1에 비해서는 성능 하락폭이 굉장히 큰 것으로 보이며, 성능 제한이 없는 870과 거의 동일한 수준, 2년이 다 돼가는 시간 동안 발전한 변화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미약한, 굉장히 허접한 수준의 발전이었다. 자 여러분들 탭 S7 시리즈를 쓰고 계신다, 성능만으로 봤을 때는 굳이 갈아타실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게다가 게임용이다, 그럼 성능 제한 전혀 없는 870이랑 비교를 했을 때 전혀 나은 게 없으니까요. 만약에 게임을 하기 위한 디바이스를 찾는다? 더 좋은 성능, 더 좋은 그립감을 가진 미니 6로 가시길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만약에 영상용이다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신다고 한다면요, 지금까지의 사용감 그리고 지금까지의 측정 결과로 봤을 때는 이 탭 S8에 들어간 디스플레이가 탭 S7에 들어가 있는 디스플레이보다는 조금 더 나은 품질을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감안하셔가지고 요렇게 저렇게 그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티라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응? 뭐지? 투고나서 그런 건가? 아니 산 게 더 잘 나와야지 왜 빌린 게 더 잘 나와?